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9단. 그녀는 1년간 낯선 이로부터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그냥 4월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조혜연 씨, 제가 뭐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최근에 뭐 우승 근처까지 가셨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초창기에는 그냥 받아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둑학원에 찾아온 낯선 남자를 처음엔 팬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뭔가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올 때도 있었고, 혹은 이제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도 낙서라든지 흔적이 꼭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자신의 어떤 존재를 알려왔어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 초등학생들도 다니는 바둑학원 건물 외벽에 황당한 낙서를 하고 사라지는가 하면 직접 조혜연 기사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구애를 하며 끊임없이 집착했다는 남자. 오랫동안 참고 참던 조혜연 기사는 결국 1년 만에 경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와서 저를 스토킹합니다. 너무 무서워. 네. 제가 정식으로 고소를 할 건데. 이제야 비로소 끝날 줄 알았던 악몽.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확 잡아야 할 뭐라도 있어요. 아니 왜 납두셨어요 그때? 낙서를 뭐 허락하신 건 아니시죠? 전혀 아니죠. 불안하신 거는 저희가 알겠는데요. 일단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지요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현행법으로는. 지구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한테 좀 한 대라도 맞고 오세요. 좀 저희도 폭행을 당해야지 체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은 말로만 계속 내가 불안하다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알고 저 사람을 체포를 하냐. 체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결국 남자는 8번의 경찰 신고 끝에 죄물 손괴, 협박,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제일 무섭죠, 그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는 할 텐데 구치소에 있을 때도 자필 편지를 2번을 보냈잖아요. 감옥에서도 자필 편지를 보내왔다는 남자. 그 내용은 출소 후 조혜연 기사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였습니다. 너 너무 막 나간다. 법이 없어 막지 못했던 비극은 경남 창원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왜 말 못하시고 그렇게 계셨을까? 지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드셨을까? 막 웃는 순간도 생기는데 웃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막.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웃는 것조차 죄스럽다는 아들. 달아냈던 가족들의 운명이 바뀐 것은 1년 전 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잔혹한 사건이 벌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5월 4일 아침에 아버지가 연락이 오셔서 어머니가 많이 다쳤다. 아침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에게 칼로 해를 가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셨는데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으셔서 그날 바로 돌아가셨고. 오전 9시 50분 무렵 미용실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던 어머니가 차에 오르기 직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괴한에게 살해됐던 겁니다. 날카로운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59살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범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43살의 하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정육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다는 그는 경찰 조사 당시 서비스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어머니 휴대전화를 복원한 민호 씨는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문자 내역들 보시면은 저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역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조금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혼자 사랑한다부터 해서. 어머니가 대답조차 하지 않은 채 삭제했던 문자 메시지에 일방적인 고백과 구애,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발신자는 살인자 하씨였습니다. 그게 시간도 새벽 2시, 새벽 5시부터 해서 하루에 10통 이상 하시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 어머니 지인분들은 그놈 아니냐라고 바로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진행된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확인 결과 놀랍게도 하씨가 어머니를 스토킹한 시간은 무려 10년이었습니다. 17살의 나이차가 나는 그의 집착을 혼자 사귀었을 민우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5월 4일 난생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그때 이제 자기들한테는 뭐 가게를 안 연다고 해놓고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장사를 하냐. 거기서도 뭐 엄청 구성이 오가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영업방해 혐의만을 적용받았던 하 씨는 훈방으로 풀려나 9시간 뒤 미용실에 가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던 하 씨. 흉기를 준비했지만 계획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그의 항소 신청이 기각된 다음 날인 올해 3월 24일 새로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피해자가 아무리 공포와 불안에 시달려도 물리적 폭력행위가 없을 경우 벌금 10만 원의 경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스토킹 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에 흉기를 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조금 아쉬운 남죠. 22년 만에 이런 법안이 제정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22년이 아니고 만약에 20년이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머니가 지금이나 또 다른 상황이 흘러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만 더 빨리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됐다면 민우 씨 어머니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거나 혹은 다영 씨 가족의 비극을 피한 채 김태현을 처벌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스토킹 처벌법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만이사 불벌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이게 신고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면 내가 더한 짓도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위협을 가할 수 있고 피해자를 그야말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고에 대한 책임도 보복도 모두 피해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니까 의사를 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내가 얼마나 많이 거부했는지.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내가 문자 보내고 뭐 전화하고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그다음에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했다는 게 또 있어야 되죠.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다 충족시켜야지 스토킹 범죄가 되거든요. 무엇보다 10년간 스토킹을 해온 가해자에게 어머니를 잃은 민우 씨는 우리에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저는 20년. 네, 사실은 많이 걱정됩니다. 어떤 걱정이 또 하세요? 일단 저희를 다 알고 40 중반에 20년이면 60대 초반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나중에 저희한테 해를 또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겁이 나는 거죠. 안에서 다시 복수를 꿈꿨을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또 비슷한 문제 또 저지르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들은 항상 피해자인 것 같아요. 저는 20년 뒤를 미리 걱정하는 피해자가 된 거고 지금 이 법상으로는 5년 뒤를 다시 걱정하게 될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죠. 긴 시간 스토킹에 시달리다 마침내 경찰에 신고를 했던 바로 그날 어머니를 살해했던 하 씨. 조만간 조연 기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예고한 감옥 안의 남자. 이들은 머지않아 석방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여준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개인정보를 훔쳐 끈질기게 집착했던 김태현.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일가족을 숨지게 한 그는 96년생 25살입니다.